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데일리베스트는 지난 8일 북한 이상한 징후 포착, 주민 전시태세 훈련과 전민 무장화 방침이란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당국이 이달 초에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방침을 내세우고 주민들에게 전시태세 훈련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런 중요한 뉴스를 국민들께 전하지 않는 공영방송을 비롯한 기성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해당 영상은 현재 1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관심을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말을 걸치면서 이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전민 무장화라는 기치 아래 주민들에게 전시태세 훈련을 강요하는 가운데 협동농장들로부터 전시식량도 징수하기 시작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예비식량 징수는 단기관 소속 2호 총국이 맡고 있습니다. 2호 총국 산하 2호 사업부는 각 도시 군당에 배속돼 해마다 전시식량으로 불리는 2호미를 징수합니다. 자, 그러나 올해 협동농장 간부들이 2호미 징수에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통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자유아시아 방송의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각 군당 2호 사업부가 협동농장에 직접 내려가 2호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며, 아직 올해의 수확량 통계조차 내지 못했는데 무턱대고 알곡 현물을 걷어들여 농장 간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쌀들을 연말에 농장원들에게 얼마간 분배해야 하고 영농자금도 마련해야 하는 농장 간부들로서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농장 간부들은 지금껏 수확한 알곡이 2호미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의 다른 소식통은 해마다 시군 2호 사업부가 탈곡이 완전히 끝난 뒤 농장에 내려와 2호미를 징수했으나 수확량이 모자라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며, 올해는 탈곡이 끝나기도 전 농장에 내려와 잡돌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런 상황에 농장 간부들이 주변 군부대 간부에게 쌀을 뇌물로 건네고 군대 창고를 빌린 다음 탈곡한 알곡을 감춰놓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미북 고위급 회담이 결렬되었고, 북한은 남측의 대북 퍼주기에 기대를 한껏 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그 실익을 얻지 못하는 북한으로서는 매우 답답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전시태세 훈련과 전민 무장화 방침, 그리고 서둘러 전시식량 징수에 나선 배경을 두고 여러분의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북한이 이와 유사한 태도를 보인 적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선 2013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제재를 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발의되면서부터 이러한 결의안이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말살 책동이라고 떠들며 전쟁 위험 수위를 높였었고, 초기 단계, 그러니까 전시 동원 태세가 발령되었다가 해제된 당해년도 3월 초부터 3월 21일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들은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소식을 전한 자유아시아 방송의 문성희 기자의 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건식, 그러니까 마른 음식으로 일주일분의 식량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고, 일부 민방위 군에 무기도 지급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나 3월 21일 전시 동원 태세가 해제되면서 주민들의 긴장감도 해소되게 되었지만, 자, 이후 북한 당국이 언론을 통해 호전적인 언사를 높여가며 전쟁 위험 수위를 계속 이어가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불만만 높아질 뿐 전쟁 분위기는 도무지 서지 않는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도 전시 동원 태세 기간에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공급한 전시 예비 식량이 후에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전쟁 위험 수위를 계속 높여가는 당국이 정말로 전쟁을 치를 만한 전시 예비 물자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표했다는 것인데,
이런 의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의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자,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주민들을 다그치던 당시 3월 초에 북한 당국은 전시 예비 식량을 보관하는 2호 창고 식량을 주민들에게 배급으로 주면서 앞으로 5월까지 이러한 배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3월 초에 주면서 5월까지 계속 줄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국이 처음에 공언했던 바와는 달리 3월달 한 달분만 식량을 주고 4월달에 들어서는 김일성의 생일 전인 4월 12일경부터 보름치의 식량만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2호 창고가 벌써 바닥이 났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전시 예비 물자 식량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의심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3월 한 달 동안에 주민들에게 준 식량을 놓고도 말들이 많았는데, 양강도의 경우 당시 주민들에게 통강냉이와 현미를 배급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통강냉이는 모두 중국산이었고 현미는 일본산이라는 게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했습니다. 강냉이를 씹어보면서 이게 국내산이 아니다, 외국산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외국산 강냉이는 북한산 강냉이에 비해 알이 큰 것이 확연히 구분된다고 합니다. 또 날것으로 씹어보면 외국산 강냉이는 쉽게 부서지는데 북한산은 더 딱딱하고 잘 부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다 일부는 현미를 배급으로 주었는데 현미는 과거 2002년경에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 지원을 목적으로 일본과 유럽연합에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전시 예비 물자 식량이 모두 외국에서 지원으로 들어온 쌀이고 적어도 10년 이상 묵은 쌀이다, 뭐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나마 5월까지 준다고 해놓고 4월달 배급을 보름치밖에 못했으니 전시 예비 물자 식량이 3개월분도 못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주민들 속에서 이런 추측을 하는 것과 동시에 군인들 속에서도 훈련기간 공급된 식량을 놓고도 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북한 인민무력부는 전시동원태세가 발령된 후 갱도 생활을 하는 군인들에게 비상 전투 식량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 전투 식량의 대부분이 라면이었다고 하는데, 참고로 북한에서는 라면을 속성국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북한 군부는 군인들에게 비상 전투 식량으로 보관되어 오던 라면을 공급하면서 속성국수라는 이름 대신 기름국수라고 이름을 바꾸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북한에서는 라면을 속성국수라고 하는데 왜 속성국수라는 말 대신 기름국수라고 이름을 바꾸어 말했을까? 자, 그 이유는 라면이, 그러니까 속성국수를 만들지 못하는 북한이 외국에서 들어왔거나 아니면 국제사회가 지원한 라면을 비상전투 식량으로 저축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고,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불편하니까 기존처럼 속성국수라고 부르지 않고 기름국수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국수마저 포장을 모두 뜯어서 하나씩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의 비상전투 식량 역시 모두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고, 포장을 뜯어서 주다 보니까 이게 언제 생산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장 전쟁을 한다는 북한이 군인들의 비상전투 식량조차도 변변히 마련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전쟁을 떠드는 북한 당국에 대해 주민들은 도대체 전쟁 준비나 돼 있으면서 그러는 것이냐, 이렇게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화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3년이고, 북한은 최근 다시 한번 주민전시 태세 훈련과 전민무장화 방침, 그리고 전시식량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간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이 그때보다 나아졌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건,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런 소식을 듣고 우려하시는 건 남북 군사 합의에 의해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미명 아래 하늘바다 땅 할 것 없이 거의 무장해제에 가까운 조치들을 나만이 진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혹자는 전투식량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북한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해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그야말로 철딱성이 없는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월남 패망 당시 월남의 군사력은 월맹에 단연 우세했었지요.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전차장갑차는 월남이 1800여 대, 월맹이 600여 대,
항공기는 월남 1270대, 월맹 342대, 헬기는 월남 500대, 월맹은 아예 없었고 함정 월남 1500여 척, 월맹 39척으로 병력을 제외한 무기 및 장비 면에서 월남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월남의 패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이를 투발할 미사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작은 움직임에도 소홀히 해야 하지 말건을 저번 시간에도 지적했지만 최근 북한의 움직임들을 국내 언론들은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북한의 움직임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런 무사한 일에 빠진 남한의 행태들이 더 두렵고 무서운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